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뭔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 시작됐다, 그죠? 제가 그냥 문득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습이 된 것 같죠? 이 시간대가.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이 시간대는 저에게 뭐 죽음의 시간이었는데 그냥 그냥 그죠? 수면이 아니에요, 그죠? 기절 상태였는데 습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 북미팅을 언젠가 하지 않을 때도 제가 이 시간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393페이지. 오늘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듣고 말해라.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라고 하는 이 습관 5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이해와 지각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부제목이죠. 우리가 이해는 뭐예요? 이해는. 야, 써놨어요. 사리를 분별하는 해석이래요. 그러니까, 쟤는 파랗고 얘는 노랗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얘과 얘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이해고, 지각은 뭐냐면, 알아듣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해되죠? 내가, 쉽게 얘기하면 상대를 구분하는 능력이 이해라면, 그가 말하는 그의 모든 메시지를 내가 알아듣는 능력이 지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호 승리, 뭐죠? 또 서로 승리하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대인관계 승리의 파트에서 우리는 무조건 상대가 있다 그랬죠. 자, 상대가 있는데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상대가 나를 이해하는 능력이 뭐가 생긴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해와 지각. 이거는 100%예요. 99.9%예요. 100%예요, 100%. 이건 100% 있는 거잖아. 100%.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음, 바로 오늘 이후에도 누군가를 만나면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거 느끼잖아요. 이거 느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스티브 코비가 저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깊이 있게 경청함. 우리가 지금까지 공감적 경청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무조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20년 산 여러분의 와이프 또는 남편이 여러분과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잖아요. 대전제는 뭡니까? 제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 이게 뭐 보자기 이렇게 덮어 씌워갖고 결혼한 사람 없죠? 어? 지도새도 모르게 뭐 가문끼리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 없다니까.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뭘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감정까지도 사랑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그 사람이랑도 이해와 지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20년을 살아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면 하물며 그런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랑 이게 같을 수 있겠어요? 1000% 1000% 무조건 달라, 무조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다 잘라버릴 것인가? 니 내하고 안 맞네. X. 니도 내하고 안 맞네. X. X 이름이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경청을 배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공감적 경청, 깊이 있게 경청하면 1번 뭐가 차이가 난다? 지각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 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할 때는 늘 얘하고 내하고는 뭐가 안 맞아. 혹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말로 굳이 표현은 안 하지만 왜? 뭐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든지 혹은 이때까지 보고 온 세월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랑은 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굳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죠?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공감적 경청을 하니까 나의 지각에 뭐가 일어난더라? 엄청난 차이가, 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누구 잘못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 누구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 그 저식이 어디에요? 교회 말고 불교 말고 성당 가면 그 김추한 맞아요. 추기경님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는 이제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그분이 항상 그걸 시켰대잖아요. 성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3번 해락했다 했죠.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강력했던 것만 저는 여러 번 얘기해요.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이 내 탓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탓 맞다고요.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쟤하고 내하고는 안 맞아. 저건 틀렸어. 라고 내가 먼저 선을 긋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허투루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공감적 경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지각에 내가 알아듣는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제 말을 듣는데 자꾸 이해가 돼. 그 말을 동의해라는 말이 아니고 동의와 공감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이게 아니고 왜 제가 저 말을 하는지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세븐헤비스에서 있었던 일 있죠. 똑같은 사진을 보고 A조는 젊은 부인이라고 하고 B조는 늙은 부인, 늙은 할머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둘 다 옳죠. 왜 둘 다 옳죠? 내가 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제가 덤벼들어야 된다 그랬죠? 덤벼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전 배경 지식이 다르잖아. 쟤는 나와 똑같은 배경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젊은 여자로 보는데 쟤가 어떻게 늙은 여자로 볼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의 배경 지식은 나랑 다를 거야 라는 거에서 출발하면, 그렇죠? 이해죠? 출발하면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 능력이 다 다르다. 배경 지식이 다 다르다. 어릴 때 컸던 환경이 다 다르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경이 제각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물컵에 물이 반 있어. 그럼 누군가는 반밖에 안 남았네.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이 반이 있는 이 팩트에서 A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맞고 B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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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 얘기 안 하고 풍요의 심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족의 심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뇌에 감성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지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다 다르다. 그러나 다 옳다. 이게 대전제예요. 다 다르고 다 달라서 다 틀린 게 아니라 다 옳다. 결국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하기 나름으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탓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말을 이제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이같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함께 일해야 돼. 결혼 생활도 함께 해야 돼. 직장 생활도 함께 해야 돼.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차이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니야. 아, 거기 절대 여러분 빼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어, 내로남불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어느, 이게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겠지만 100%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한번, 성숙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 나이에 맞는 성숙도를 갖춰야 되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야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자존이라는 거,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떳떳함, 당당함, 이런 것들이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지 않든, 그죠? 내가 그것을 딱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당당한 거, 세상이 무섭지 않은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극복을 승패, 패승이 아니라 승승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승승으로. 어, 승승으로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참아라. 그게 아니라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목 보세요.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 몇 페이지 394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혼 생활부터 가족부터 직장까지 혹은 뭐 거기 뭐 봉사활동 이런 거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 자, 우리가 깊이 있게 협력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 승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멋있는 말이죠. 각각이 다 다른 그 지각의 한계, 이 한계가 제 1000% 있거든요. 지각의 한계를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 10마디 하면 7마디가 영어인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저 미치게 했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저는 그냥 뉘앙스로 알아듣는 거죠. 뭐라, 이렇게. 말 10마디 하면 7마디, 8마디 영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 10마디 하면요. 5마디 한문 쓰는 사람, 한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승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자, 별표 치세요. 다른 사람이 이 패러다임에, 승승의 패러다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가 덤벼들면 그걸 통해서 물꼬가 트인다는 거예요. 어떤 물꼬? 승승으로 갈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 그 물꼬를 트이는 것이 뭐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 모습을 보이며 그와 내가 승승으로 갈 수 있는 이 지각의 차이를 뛰어넘고 승승으로 갈 수 있는 물꽃, 불꽃을 틔울 수 있다. 불씨를 틔울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95페이지에 보세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 앞에 이렇게 쓰세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쉽죠. 자, 앞에 무슨 공감적 경청을 배웠고 자,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승승으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시시각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고 결론을 좋게 얻어내야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예를 들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냈냐 아니면 다 실패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냐의 차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일도
결국은 되게 하더라. 그게 중요한데 되게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게 하는데? 이게 한계잖아요. 지각의 차이, 이해도의 차이와 지각의 차이를 어떻게 뛰어넘을 건데? 승승으로 뛰어넘는다. 난 승승하고 싶지. 나도 그 일 잘하고 싶어. 근데 상대가 죽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그 일을 잘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패러다임을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의 말은 상대는 나하고 승패, 지만 이기면 돼. 내가 지든 안 지든. 그럼 내하고 안 맞잖아요. 이 지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에게 다가오든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이게 395페이지에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면 100% 승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395페이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 구하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구하라. 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가 아니에요. 네가 이해하든지 말든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해를 니한테 이렇게 구하고 적극적으로 공감적 경청 구하고 덤벼들고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덤벼들고 그 태도를 먼저 상대방에게 이해시킨 다음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이해를 그럼 지가 이해하겠지.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지가 좀 하겠지. 이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어거지 씌워가지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야, 내 손해.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막 5년, 3년, 뭐 10년 살아본 거 아니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과거의 어떤 많은 일들을 한번 피드백 해보세요. 저는 참 아쉬운 게 많거든요. 왜 내가 그때 굳이 그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기고 싶은 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패죠. 어떻게 보면. 괜히 똥꼬집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게. 예. 이런 경우 더 억울하잖아요. 한 80% 노력했어. 막 참기도 하고 막 생쇼를 해갖고 막 한 80% 노력했어. 근데 막판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에라이씨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80% 노력도 날아가고 내가 원한 결과도 안 되는 이런 경우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건 일들을 한번 피드백 해보시면 그쵸.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395페이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라. 자,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습관 5. 승승의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하나? 자, 이해는 배려를 필요로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해했어. 나는 상대방을 이해했어. 근데 이게 배려니까 나는 상대방을 이해 안 해. 근데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기만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또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이해만 하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배려와 용기가, 배려도 높고, 기억나면 용기도 높은 그 마지막 존 4사분면에 이쪽 존에 있는 것이 승승이었죠. 배려도 높고, 용기도 높은 게 승승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때 그 도표를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요청하는 방법에는 옛날 그리스인의 이 예시가 나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혹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 파토스일 거야, 아마. 그죠? 에토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죠. 말도 너무 맞고, 무슨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사람 자체가 엉망진창인 사람이야. 그러면 설득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파토스죠. 공감적 측면. 내가 감정을 넣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거. 로고스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근데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적,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이 에토스나 파토스는 좀 무시되고 로고스 측면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그 일 자체가 합리적이면, 그 일 자체가 팩트면, 내가 너에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네가 이해해야지.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 근데 말했죠. 인간의 지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나에게는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로고스적인 측면에서는 앞뒤 뭐 뚜껑 앞으로 까보고 뒤로 까보고 생쇼를 해도 이건 말이 되는 예를 들면 너무 말이 돼. 너무 말이 돼. 근데 상대는요. 그 말이 뭐라?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지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써야 된다. 에토스, 파토스 다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39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스티브 코비는,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시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상사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상사랑 막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진짜 우리 상사랑 돌아버리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상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 저 인간 하나도 안 변하노?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저 인간이랑 안 맞아 죽겠는데 저 인간 하나도 노력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의 부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인간은 30년째 안 바뀐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긴 예시가 상사입니다. 우리,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동창회 가면, 우린 칭찬이라 하잖아요. 어머, 안 변했다. 이게 칭찬이죠. 저는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안 변겠다가 칭찬일까, 욕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욕인 거죠. 야, 내가 3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욕이잖아요. 여보세요? 우리 상사는 노력을 안 해. 어, 내가 상사에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제점에 대해 그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도 안 바뀐다.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B가 그래요. 왜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않아? 자, A가 나 상사랑 너무 안 맞고 그 인간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 내가 돌아버리겠어. 이러니까 B가 너가 그렇게 힘든데 왜 상사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했거든? 나 했거든? 우리 일상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 했거든? 이렇게 나 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효과적인 게 뭐라고 생각해? 왜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했,
왜 안 해라고 한 게 아니고 왜 효과적으로 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난 효과적으로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했거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 단어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했어? 효과적으로 했어? 어? 이 효과적이란 말을 무슨 말이냐? 여기 써있죠? 일이 제대로 됨. 별표 10,000개 치세요. 효과적이라는 것은 일이 되는 거 아니고 제대로 승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일이 됐어. 그거는 적당한 타협이 50%일 때도 그냥 막 적당히 처리했어. 우린 승승 100%를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되는 거. 효과적이라는 말은 제대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 말고 제대로 되는 거. 제대로 되는 거. 전 이 부분이 완전 현타가 왔네. 저 보세요. 그렇다면 자, 그가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노력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설득해도 그 사람이 안 바꾼다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다 이렇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얘기해라고.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얘기해라고. 그거 봐요. 상사와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으라고. 먼저 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B라는 사람이 뭐래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스타일대로 그냥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든가. 어? 자, 390 밑에 보세요. 당신은 상사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니는 네 상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상대방을 바꿨으면 하는데 왜 너는 효과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상사가 바꿨으면 좋겠지. 왜? 내 기준에서 니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내 지각이, 내 이해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사가 그렇게 할 때는 상사의 이해와 지각으로 부하 직원에게 너무나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사 입장에서는.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내 이해와 내 지각, 우리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장하고 직원하고 입장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무조건 다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입장이 다 다르다고. 직원은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10,000원 더 주겠다. 내 같으면 팁 이게 뭡니까? 원래 받는 돈에 내 같으면 10,000원 더 주겠다. 그러면 저기 뭐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 놀았잖아. 오늘 좀 쎄 빠지게 했다 쳐더라도 네 어제는 팽팽 놀아도 어제는 손님이 없었잖아. 이렇게 입장이 다 다르다고. 이해와 지각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사장도 맞고 직원도 맞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힘들어. 이 상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네가 먼저 이해하려고 덤벼들고 이해를 구하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효과적으로 해주자.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저 오늘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요? 응? 내 거는 요청하면서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은 바꾸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상사를 설득하는 방식은 바꿀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 상사 스타일에 적응하고 지내는 방법밖에 없다. 너는 쉽게 말하면 불평불만할 자격이 없다. 불평불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효과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승승으로 가는 내용은 이해했죠? 효과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효과적이라는 것이. 자, 승승은 과정과 결과가 50대 50인 게 승승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승의 관계는
승승으로 일이 해결된 거. 이게 효과적으로 해결된 거죠. 그죠? 효과적으로 제대로 일을 한 것이 승승인데, 그러면 승승으로 가는 과정부터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상대와 내가 50대 50일까요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내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응?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면 너도 50만 원, 나도 50만 원. 이게 승승.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닙니다. 승승은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0만 원이라 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이란 돈이 탁 떨어졌는데 응? 나는 10만 원이고 상대가 9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둘 다 돈이 10원도 없어. 근데 내가 애를 썼어, 승승으로 하려고.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들었는데 일이 되게 만들고 나서 나에게 떨어지는 건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그건 승승이라고.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봐요. 나는 요리를 하나도 못해. 근데 나 지금 밥이 먹고 싶어. 배가 고파. 근데 난 요리를 하나도 못해. 근데 쟤는 요리사야.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럼 내가 이 표현이 맞나?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요리할 줄 모르니까 그냥 양파 따듬어 주고 뭐 마늘 까주고 이런 것밖에 못해. 근데 그 내가 양파 까주고 마늘 까준 걸로 이 요리사가 요리를 다 했어. 그래서 둘이 같이 밥을 맛있게 먹었어. 내가 한 건 뭐예요? 양파 깐 것밖에 없잖아. 마늘 깐 것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요리사 입장에서는 요리사가 90%다 했고 난 10%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밥을 서로 둘 다 배가 고팠는데 밥을 맛있게 먹은 거는 효과적으로 제대로 승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친 나의 기여도는 10%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5%밖에 없잖아. 승승이에요. 그러니까 승승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50대 50, 능력도 각각 50대 50대, 결과도 50대 5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승승이지. 내가 갖고 간 게 쪼개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승승이야. 아닙니다. 그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승승이에요. 그 일을 되게 하는 거. 결과적으로 둘 다 배고팠는데 밥을 맛있게 먹었어. 근데 거기에 기여도가 50대 50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승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최선을 다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내가 니하고 내하고 같이 밥을 먹을 건데 자, 내가 양파 반 썰었지? 자, 니 반 썰어. 내 양파 3개 깠지? 니 3개 까. 이게 아니라고. 이 말은 좀 이게 이해돼요? 어. 이게 제가 정말 제가 이 효과적이란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대박이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승승으로 가는 그 모든 것에 기여도 비율이 50대 50이 아니라고요. 결국 이 사람 입장으로 보면 상사를 설득시키는데, 그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예를 들면 그 상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억울해 죽냐는 거예요. 이 애는 그렇기 때문에 승승을 50대 50 내가 이만큼 내가 니한테 이런 거 별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니도 이만큼 와야지. 그걸 승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 그 상사의 그 스타일 불평불만의 상태로 계속 지내야 돼.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되면 뭐예요? 승패인 거예요. 패승. 승패, 패승 다 패패죠.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이 지금 챕터 397페이지에 이 한 페이지 있죠? 왜 우리 상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부터 끝까지 한번 한 10번 읽어보세요. 오늘 숙제 10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시간이 저 시간이니까.